초실이라서 간단하게 소개만, 선생님 나눠주면 소개만 될 해드리고 시작할까 봐요. 네. 네, 저는 부천 여성청소년센터의 신지영이고요. 오늘 저희랑 이야기 손님 해주실 통합예술 나눔터의 이정현 선생님이 소개해달라고 하신 문구가 있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술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마을에 작은 학교가 필요하다고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호응 좀 해주세요. 아니, 카드 잘 쓰시네요. 카드. 아주 카드를 이렇게 카드를 잘 쓰시네요. 선생님 딸기랑 잘 어울려요. 선생님 부담스러워요. 그러게 딸기랑 잘 어울리네요. 죄송해요, 제 역할이어가지고. 네. 그래도 박상민 선생님이랑 김윤영 선생님이랑 누가 또 딴 분이 또 계시지 않았나요? 한 분 더? 네. 유승준 관장님 계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나 봐요. 저 그럼 안 들어오시면 나눠준 것과 남혜리 선생님이란 분도 계신데 우리 어울린 네트워크? 그러게, 왜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쭤볼게요. 선생님 일단 얘기하고 계시면 여쭤볼게요. 네. 그래도 이제 익숙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두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올해 초부터 작은 학교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통합예술 나눔터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터자를 붙여놓은 게 공간에 대한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거로 해서 뭐 발달장애 청소년들도 만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만나고 있고 사실 만나는 대상으로 보면 뭐 2살에서 90세까지 다 만나고 있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고민을 하고 그런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렇게 이야기 손님으로 부르셔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뭐 관장님은 어디 딴 데 가셨나 보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나는 준비한 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준비한 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나다 생각하시고 저는 통합예술나눔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예술을 통해서 표현되고 예술로 발견되고 그리고 자신이랑 사회랑 이렇게 만나는 그런 공간을 꿈꾸면서 운영하고 있는 활동가 통합예술나눔터 이정현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통합예술나눔터를 왜 만들었는가에 대한 배경과 함께 지금 현재 있는 활동이랑 그런 고민거리들을 여러분들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통합예술나눔터를 만들게 된 거는 사실은 이제 예술 전공하고 예술을 계속했고 청소년 시기에 저는 미술 안 했으면 되게 죽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실제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때 좋은 사실 미술 선생님을 만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확신이 있어서 통합예술터를 만들게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술이라는 걸 가지고 그 밖에서도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하고 있는 특성상 공간 안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흙을 하다 보니까 뭐 장애인 친구들 만나는데 이 장애인 청소년들이 실제 밖에 나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밖에 지역에서 돌아다니거나 하면 이제 문제 있는 아이로만 인식이 되고 위험한 경우들도 많고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됐죠.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발달장애인 뭐 청소년들이나 청소년들 만날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나도 지금 유건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이랑 뭐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예술활동 지원도 하고 있고 우리가 학교 밖이라고 얘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 예술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 그런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통합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새롭게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그 단어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너무 그냥 단어로 들어와서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 단어 자체도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은 마을에 있는 청소년인데 학교를 다니냐 안 다니냐의 기준에 구분을 하게 되고 우리가 대안학교라고 부르는 그 대안학교도 있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자기네들은 그만 학생이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학생은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녀야 학생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나 청소년이다라고 구분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도 사실은 애들을 만나는 게 뭐 5년, 10년 됐을 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하고 받아들이고 썼는데 애들을 만나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 단어는 맞는가? 라는 생각도 고민을 하게 되고 애들이라면 학교를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깊이 들어가고 만나면 만날수록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학교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수의 친구들이 한마디로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을 때 이런 작은 학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술로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승종 관장님이 저희 쪽에 들어오시는 분인가요, 혹시? 네네네.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서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가 제가 나오네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네, 제가 전화해 보니까는 지금 딴 데서 헤매고 계신다고 알려달라는데 제가 몰라서. 먼저 전화드릴게요. 아마 줌으로 들어오시면 그쪽에서 아마 네, 옮겨주시는 운영진한테 제가 걸걸요?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관장님 거도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네트워크가. 네. 저도 오늘따라 아까 좀 전에 노트북 켜놓고 했었는데 갑자기 노트북에서 왕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컴퓨터 끄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들어와가지고 아까 어쩔 줄을 몰라 했었죠. 진짜 어려워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학교 밖 친구들 어, 얘기했었던 학교 것 밖 같아요. 친구들. 맞아요. 학교 밖 그런 이제 언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래서 네? 아닌가요? 유승준 관장님이 다른 방에 초대되셔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다시 오실 것 같아요. 예술로 풀어보신다고. 맞아요. 예술로 풀어온다고요. 그래서 예술로 이게 얼굴을 계속 보고 있으면 덜한데 이 핸드폰 보고 얘기하려니까 집중도가 좀 떨어지네요. 집중도가 확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술로 만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작은 학교에 대한 그럴 때 얘기를 하게 그런 된 거는 작은 학교는 그러니까 작은 학교의 인원을 저는 한 선생님당 만약에 뭐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그 교사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한 명당 5명 정도가 저는 4-5명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학교 시스템이나 그런 교육 다른 데서 보면 한 선생님당 하나당 사실은 5명씩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효율성 따지고 뭐 강사비, 재료비 막 이런 거 따지면서 사실은 그런 뭐 효율성을 따질 때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공간에서 만나다 보면 개별로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주제가 같아도 개별로 예술적인 어떤 표현이나 그 사람의 이해도나 이야기를 듣고 하려면 4-5명 넘어가면 그냥 주입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상호소통적인 거기 때문에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대한교육에 관련된 뭐 책들도 보고 작은 학교를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실사례를 봐도 인원이 적어야 사실은 유지가 되고 그런 경험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게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는 개별로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작은 학교 시스템이 되면 조금 더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는 사람들은 예술을 사실은 되게 돈이 있어서 여유로워서 경험하는 좋은 거 해라고 하는 거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사실은 경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공교육적에서 좀 안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청소년들한테는 그거 돈 돼요?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돈 벌려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닌데 돈으로 다 모든 게 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청소년들한테 예술의 어떤 가치를 경험하게 하고 나면 확실히 어떤 상상력이나 이해력 같은 것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작은 학교 형식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뭐 내년이나 내년 내후년쯤에는 뭐 이렇게 짝기락도 그런 형식으로 지금은 사실 공방에 찾아오는 그런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저도 뭐 꿈의 학교 같은 거나 이런 것들 하고 있긴 한데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에 애들이 들어와서 제가 뭔가를 주고 있는 입장이라면 같이 좀 열린 상태에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꿈꾸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은 사실 학교라는 단어 말고 또 다른 거 없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해를 받고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익숙한 언어를 써야 되니까 이제 작은 학교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 형식은 좀 이름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쌍방 교육이 안 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현재 학교 시스템은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익숙한 애들이 나와서 갑자기 쌍방으로 소통을 하겠냐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있는 게 옛날 얘기 자꾸만 하게 되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나 이럴 때만 해도 형제들도 좀 많고 그 친구들도 동네에서 많이 만나고 했었으니까 소통의 기회가 많은데 요즘 청소년들은 정말 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육을 받을 땐 다수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일방적인 교육을 막 받고 거기서 막 경쟁을 하다 나와서 그 다음에 뭔가 그 소수의 어떤 그룹에 소통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하지만 좀 예술이 장점이 되는 이유는 예술을 하게 되면 사실은 상상력을 계속 열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학적인 상상력 그러니까 예술을 할 때 사실 수학도 쓰고 인문학도 쓰고 다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약간 예술은 그림에 이쁜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학은 수학 푸는 거로만 생각을 하고 다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지금 예술대학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특히 순수 미술 쪽은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원래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순수 미술적인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그 한마디로 그 지금 바뀌는 대학교나 이런 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진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순수 미술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면서 인간적인 자연적인 어떤 것을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거를 만드는 예술을 정말 접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우리 저희 이야기 하는데 같이 하시는 분들도 아마 예술 잘 아세요? 그러면 예술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박성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예술에 좀 자신이 있으신가요? 관심만 있습니다. 근데 신지영 선생님은 어떠세요? 예술가예요. 그림? 예술가요. 저런 대답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웅크리고 뜨고. 왜냐하면 대부분 학교에서의 배우는 어떤 예술 수업이 경쟁이나 그런 것들이랑 완전 거장들 그림을 갖다 놓고 피카소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역사를 가르친다고 그런 것만 얘기하다 보면 자기랑 그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예술가들이 하는 어떤 그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막상 청소년들은 그래도 좀 잘하는 기질이 있는 친구들은 나는 특별해라고 하면서 그 또 다른 어떤 엘리트 의식을 또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예술은 남의 얘기야 배부른 사람들 얘기야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남이나 이런 갤러리에 되게 고급 갤러리에 있는 예술품들 그 예술 작품을 한 예술가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고민하고 한 것들인데 그 갤러리에서 예술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예술이 아니라고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게 좋은 거가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경험을 하게 하려면 작은 학교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술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좋은 그냥 경험만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막 체험을 하고 좋은 커리큘럼 짧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되면서 만나면서 사실은 배워야 되는 게
그런 인성에 뭐 대한 부분도 우리 뭐 인성 교육 그게 뭐 책처럼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인성 좋은 어른을 만나면 사실 인성을 배우는 것처럼 예술가들을 만나는 그런 예술 공간이 돼서 예술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삶이 예술인 사람들이 보면서 아 그럼 나는 저 중에 뭐 선택을 할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물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작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작은 학교가 경쟁이 아니고 사실 예술을 할 때는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치열하게 싸우는 건 사실 자기 자신이랑 가장 많이 싸워요. 예술 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경쟁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의 경쟁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지만 타인은 배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습이라는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1대1로 사실은 개별에 맞는 어떤 그런 서비스나 뭐 소통이 필요한 것들이 가능한 것이 되려면 이게 작아져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걸 하고 있는데 공간 유지에서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공공과 비교가 됐을 때 비싸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통합예술나눔터는 사실 비영리다 보니까 아주 영리의 시스템을 만들어 온 곳들보다는 저렴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사실은 고민하는 어떤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그런 고민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이제 대안학교나 막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자료들을 찾고 공부도 하고 막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이제 자율성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또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큰 어떤 작은 학교도 규모가 큰 게 아니라 정말 1인 1학교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만나는 인원을 정해놓고 이렇게 다양한 그 사람들 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거를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어떨까 막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뭐 한 명 한 명이 저는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이게 그 신념이 저한테 있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다 지금 뭐 열정재단에 계시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계시고 이미 문화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또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아프리카 댄스 뭐 이런 이제 음악을 이미 하고 계시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술 종류가 몇 가지쯤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고 막상 제가 예술에 대한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미술 뭐 이렇게 딱 한 3가지, 4가지밖에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영역이 구분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가까이 그럼 있는 뭐 예술은 무엇이 있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지영 선생님은 어떤 예술을 아까 예술가라고 하셨는데 최고예요. 최고가 예술이에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이렇게 뭐 물론 이제 가장 주 관심사는 선생님은 지금 도예로 아이들을 만나는 것처럼 자기 특기가 있다고 하면 저는 굳이 이제 따지면 음악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거를 마지막까지 최근에 했던 거는 이제 음악으로 아이들 만났으니까 음악에 하지만 어쨌든 지금 예술이냐 뭐냐 이런 걸로 따지기에는 지금 우리가 너무 복잡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저는 게임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네, 맞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를 뭐 음악과 미술과 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무조건 뭐 이렇게 또 새로운 예술의 형태로 다시 재창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저희는 옛날에 어렸을 때 피아노도 배우고 뭐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어느 정도 착장을 하고 태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수준이, 그의 수준이. 그래서 예술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 짓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예술이라는 영역 자체가. 네, 그래서 청소년을 만날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이 저는 예술이라는 부분이 기술이 분명히 들어간 건 예술에는 사실은 기술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저는 없어진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신 그 과정이 되기까지 뭐 게임이 예술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삶이 예술이다가 하고 하는 그 부분이 되기까지 사실 어느 정도의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이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사실은 그거를 보통 우리가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고 그 과정을 사실은 익숙해지고 봐야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이름이라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나누는 그 공간이 있다면 거기서 얘기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우리가 사진도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도 사실은 예술이고 요즘은 이제 융합 예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복합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영화나 연극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융합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의 특성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로운 예술이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 기술을 습득하고 뭔가 그 하나를 분명히 익히는데 중요한 그 시간이 없어지는 게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는. 네. 저는 그 부분에서 네. 어떤 그 예술도 하려면 스킬을 배워야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 네네. 시기 생각해 보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거에 다양한 경험들을 주는 게 또 청소년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학교라는 것들이 그 아이들한테 내가 어떠한 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어떠한 거에 더 공감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작은 학교가 아닐까. 근데 우리 학교 교육에서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다 실기 수업, 이런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걸로 돼서 학원 가서 배워오지 실질적으로 그걸 못 느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랑 했던 예술활동이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간단하게 악기나 배워서 하나의 공연을 한번 해봐. 그럼 어떤 그런 경험들 쌓여서 누구는 공연 기획에 대한 관심, 누구는 그런 홍보하는 관심, 누구는 내가 정말 악기를 배우는 관심, 누구는 그런 음악 시스템에 대한 걸 갖거나 무대에 대한 거나 다양한 것들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자꾸 어떤 기능적인 거 기술적으로 실기 시험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너가 이 기능을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완곡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경험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학업, 과업으로만 받아들여서 문화예술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음악은 사실은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음악하는 선생님들도 그래요. 방금 얘기하신 그게 했다 안 했다로 성적을 주다 보니까 그걸 하게 되는 거고 사실 개인 속도로 하게 되면 그 과정이 습득해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도예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게 있냐면 다양한 만약에 체험을 시켜줘요. 근데 그 체험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위험하게 봤던 건 뭐냐면 이 기술에 진짜 5%도 안 되는 부분인데 자기가 50%를 안다고 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다수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체험을 하게 되고 그 과정까지 가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여줄 저는 기회가 없다라는 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공방을 하고 있으니까 도예를 할 때 이 공간을 보고 나서 똑같이 만약에 물레 체험을 하건 핸드 페인팅을 하나 해도 보는 게 틀려요. 근데 이거를 학교로 들고 가서 뭔가 다수와 함께 했을 땐 전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저는 뭘 해도 도자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자기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거 하는 걸 얘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작은 학교에서 필요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걸 경험하게 하는 것도 예를 들어 그러니까 도예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만들기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와서 만들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저는 스케치를 먼저 하라고 해요. 그리고 한번 스크랩을 먼저 해서 너가 중요한 것들이나 이제 관심 있는 걸 모으라고 하면 다들 왜 흙 안 주세요? 왜 만들기를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술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하는 건 다 되고 그 다음에 매체 중에 어떤 걸 할 것이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사실은 체험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 기술이라는 부분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만 하고 나중에 내가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갔다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거랑 너무 달라 또 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기술 습득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러면 다들 이거는 그러면 자격증 줘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특히 아쉬운 게 뭐냐면 예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술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그런 게 잘 되고 있잖아요.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이 그냥 빨리 하고 쉽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인정해주는 거를 자기들도 경험을 하지 못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해서 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그 아이들은 쉽게 하는 거가 좋은 거야 라고 이미 경험을 하고 있으니 그 예술적인 여러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못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 이제 아이들 오면 한 작품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거를 뭐 어떤 비교 대상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시간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친구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지 단회기, 1회기로 뭔가를 체험을 할 때는 결과물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그- 얘기를 했던 게 어떤 소수의 단기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수 인원들이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 프로세스를 쫙 한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렇죠, 시간들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맞아요. 우리 밖에선 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시긴 한 학교 안에서는 안 맞아요. 되니 그게 작은 맞아요. 학교라는 일 안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로 경험의 기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프로세스를 경험하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필요하죠. 그런 네. 프로세스를 경험하는. 그리고 뭐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게 그러니까 청소년 시설에서도 한동안 고민됐던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프로포즈를 따서 하면 몇 회기 안에 뭔가 아이들한테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못 기다려줘. 계속 지도자들이 맞아. 개입하려고 하고 막 하려고 해서 끝나고 나서 맞아. 반성은 하지만 이 맞아요. 과업의 결과물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이게 실패도 경험이라고 하면 그 안에 프로세스 그러니까 질적 평가의 방식이다 뭐든 그 네네네. 프로세스를 해줄 수 있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시스템도 그러지 못하다는 게 안타깝죠. 그러면 학교 교육이든 우리가 지금 보조금 형식에 있는 그 과업 안이든 뭐가 다르지? 이라는 생각이 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면 통합예술 나눔터에서 하는 방식이 저희한테 거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소시설들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어떠한 성과라는 방법들이 어떤 결과물 도출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계속 보여주는 것들이 한편에서는 되게 중요하겠다. 이제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제 사실 지원 그런 센터나 막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거를 하니까 그럼 계속 저는 얘기는 하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애들이 하다가 잘라먹고 뭐 해먹고 결과물 사진 주세요. 이런 너무 많은 거죠. 애들이랑 제가 나와서 하는 거는 10%예요. 10%. 들어가서 90%를 해야 돼요. 이게 예술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사실은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저도 그러니까 하지만 통해나에서는 제가 제 공간이고 한마디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선 그걸 버티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센터나 이런 공공에서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웃풋을 원하는 거예요.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으면 결과가 이만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게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예술가로서의 입장에서는 사실 망할 수 있는 게 예술이거든요. 망해도 되는 게 예술이거든요. 사실. 네,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프로세스는 있잖아. 프로세스인데 그 프로세스를 찍는 거는 사실은 그 예술가가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를 찍는 영역은 또 따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같이 하라고 하면 제가 제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을 할 때 사진을 안 찍어요. 왜냐면 그러면 저는 수업 뭔가 제 눈에 좋은 과정이 나올 때 건드리지 마라고 하고 찍어야 돼요. 그거는 과정을 완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카메라를 뭔가 찍히고 있는 게 얘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사실 그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이 찍어주세요라고 하면 그거는 완전 오케이 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걸 안 해야 사실은 전 예술도 비밀 보장 같은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어떤 과정이든 간에. 그러면 사실 그건 원할 때 노출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근데 뭔가 이제 그 지원 사업은 뭐가 있냐면 그 증빙이 다 돼야 되니까 다 사진을 찍고 하다 보니
저 말고 다른 그런 걸 뭔가 하고 있는 사람이 뭐 사진을 찍어준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중요한 포인트를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보는 어떤 포인트를 사진에 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웹캠 이렇게 달고 계속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순간순간 만나는 순간들인데 그게 예술도 순간인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예술 작품을 생각을 하니까 작품 안에 그게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그 작품 안에 녹아들어요. 그 작품만 봐도 보여. 근데 사실 그 과정 안에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거는 그 과정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만 알고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작은 학교 형식으로 하는 데들이 좀 제가 작은 학교를 그런 단어 자체도 생각을 하게 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개인이 돈도 벌고 있고 비영리 단체에서 막 후원도 받고 있고 어떻게든 이 공간에서 오는 아이들한테 그냥 적절한 비용만 받고 부담 없는 가격에 이거를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만 이것저것 다 하고 있잖아요. 뭐 신재영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뭐 제가 통연화로 시작했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다토를 해서 다토 대표로 되어 있고 지금 그거는 또 그냥 그대로 멈춰져 있고 지금 또 통연화에서 또 활동하고 있고 근데 그 이유가 통연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사회적 기업 하겠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자생하자였어요. 사업비를 따서 하는 게 아니라 자생해서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걸 해보자라고 했던 건데 근데 지금 막상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 특히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그러니까 장애인 친구들은 또 장애인만 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다른 비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청소년 활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애들은 제가 이제 대안학교에서 만나서 지금 6년째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부모님이 돈이 많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아예 안 되는. 근데 이 친구는 학교에 다녔으면 받을 수 있는 그 서비스 비용이나 이런 걸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국영수는 국영수 가서 하고 예술 부분이라도 그러면 여기 와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경험들을 하면서 그런 친구들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본인이 원할 때 그런 이 아이들의 교육권이 진짜 보장이 되는 그런 거를 하려면 진짜 학교라는 단어를 달고 뭔가를 운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요즘 드는 거예요. 그 저처럼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고 공간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도예라는 특성상 뭐 가마라던가 시설이 이것저것 필요하니까 저는 공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또 예술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동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그분들에 맞는 또 작은 학교가 만들어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어쨌거나 가마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가마 전기시설이 되어 있고 하는 이런 공간에서 그런 과정도 보여주고 그런 거를 좀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많고 그게 동의가 돼야 사실은 운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뭐 20년 전에도 이미 대안학교가 시작돼서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미 와해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때랑 또 분위기가 틀리니까. 지금 또 다른 형식의 어떤 뭐 대안교육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공교육 자체가 사실은 없어지고 다른 형식의 교육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더 작은 학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1명씩 2명씩 오는 수업은 그냥 했거든요. 사실 1대1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에서 지원받는 게 아니니까 또 아이들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공공에서 이용하는 친구들 사실 하나도 이용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바깥으로 돌거나 집에만 있었는데 사실 예술 공간이니까 와가지고 자기가 뭔가 만들기도 하고 저 이거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하는 그런 것들도 생기고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제가 예술로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예술로 만나기 전에는 눈도 안 마주치고 질문이라는 걸 안 하던 애들이 예술을 계속 하잖아요. 질문을 해요. 근데 저는 인문학적으로 보나 인간으로 봤을 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학교에서 수학이 궁금하거나 국어가 궁금하고 영어가 궁금해서의 질문이 아니라 사실 예술은 자기의 어떤 생각에 대한 어떤 표현에서 궁금한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또 가능한 게 저랑 되게 밀접하게 소수다 보니까 밀접하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볼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또 많이 들어요. 네. 아무튼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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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있어요. 하세요. 하세요. 오늘 저희 이 방에 선생님을 이야기 손님으로 어떻게 네. 보면은 저희가 선택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1순위로.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이 방을 선택하시면서 어떠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어떤 동기? 뭐 어떤 네네. 예술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유승종 관장님이 지금 들어오신 거, 좀 전에 들어오신 거죠? 제가 막 얘기하는 중이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어폰이 없어가지고. 들려요? 아, 잘 네, 들려요. 들려요. 저는 작은 학교 만들기 네. 맞죠? 네네. 저 호기심이 들어와 봤어요. 어떤 아, 식으로 이렇게 그러셨구나.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예. 그래서 계속 지금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큰 그림은 교육청에 그 아이들마다 예술, 만약에 학교를 안 가는 애들이나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나 뭐 아까도 그 전에 그 뭐지? 발표할 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청소년들 그 고교 학점제 뭐 이런 거 하게 돼서 사실 외부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뀌잖아요. 네. 저는 그 초등학생부터 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공감해요. 왜냐면 네네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선택하고 교육을 받게 하면 사실 예술가들도 안정적으로 사실은 선택을 해서 그 아이들과 정말 예술적인 삶을 보여주면서 삶 속에서 만나는 것도 가능하고 그 친구들도 학원 형식의 막 시스템 돼서 뭐 이번 달에 뭐 무슨 작품이 나오고 무슨 작품이 나올게요 이게 아니라 어떤 아이는 1년 내내 해서 한 작품 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진짜 기계처럼 막 기능적인 걸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술적인 어떤 것을 만드는 그게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미술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게 뭐 인문학이 될 수도 있고 뭐 시가 될 수도 있고 수학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소수를 만나는 어떤 그런 진짜 마을 외치는데 정말 마을에 애들이 갈 데 없잖아요. 돈 안 주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은 학교 시스템이 되면 얘네들이 돈을 내지 않고 공공에서 돈을 주고 사실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소수가 된다면 그게 제일 안전한 진짜 마을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거의 중심점은 작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학교가 꼭,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의 어떤 포커스를 두고 있긴 하지만 사실 청소년은 청소년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을에 있는 진짜 뭐 더 어린 아동, 유아부터 시작해서 그 청년기, 뭐 중장년, 노인들까지 사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구심점들을 만드는 거가 저는 소규모의 작은 학교들이 된다면 그게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혹시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제가 교육청 앞에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지지해주세요. 그리고 뭐,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건가요? 네,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 학교 다닐 때 너무 애들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일단 선생님 네? 그렇죠. 아이들 많죠. 네. 저도 이번에 그쵸. 코로나 하면서 네네. 그 이제 돌봄 영역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소수로 뭐 한 명, 네. 두 명 아니면은 좀 많으면 한 4~5명 교육하는 네네. 교육의 질이 진짜 높아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하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작은 소규모의 활동들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예술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저도 여기 그 기관에서 그쵸. 제가 또 예술을 너무 사랑해서 다양한 예술들을 네네. 하고 있는데 그 아까 이정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망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공감을 하고 네. 왜 망해도 괜찮냐면 저는 예술은 결과를 만드는 거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무언가 평가하기 시작하면 망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고예요. 네. 최고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결과와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하는 게 전 자본주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술이 자꾸 상품화되면 맞아요.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걸 만들고 최고를 만들고 예, 1등을 만들어내고 뭐 계속 끊임없이 경쟁하게 하는. 그래서 예술가도 다 맞아요. 죽고 예술도 사라지는. 그래서 음. 이거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죠? 질문이에요, 질문. 어떻게 싸워야 돼? 저는 그냥 저 같은 인간이 많아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인간을 계속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찾아내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끊겨서 들려요. 네. 네. 아, 왜냐면 다들 전 이번에 하면 예술이고 하는 게 없고 안 들려요. 끊겨서 들려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다시 얘기해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들려요. 이거 이정현 선생님이 만든 도자기인데 네. 안 뮤비 들려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들리세요? 들려요. 보여요, 보여. 저 안 진짜? 왜 안 보이지? 보여요. 네. 어렵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그죠? 그렇죠. 이거 보여요, 이거? 네, 엉덩이만 보여요. 이거 이정현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아니에요? 쿠키? 이거 이정현 선생님이 만든 거 제가 전에 선물 받은 건데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뭔가 나만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미술이든 아니 음악이 됐든.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미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다가 자꾸 뭔가 갖다 껴맞추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 하고 왜냐면 내가 잘 못하니까 그냥 상품으로 사는 거가 더 익숙해져 버리게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 작은 학교에서 그게 가능할 거다. 진짜 대량의 그 수업을 하는 곳에서는 좀 어렵고 지금 입시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예술 수업이 다 빠졌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 너무 안타깝죠. 이게 공공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가난한 예술가들한테 이정현 대표님처럼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한테 자꾸 떠넘기고 끊겨서 들려요. 것 끊겨서 같아요.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네. 저만 지금 그래요? 끊겨서 들리나요? 잘 안 저도 들려요. 그래요. 그렇죠. 네. 네. 모두 속상해요. 대리 잘 안 목소리도 들렸다 안 들렸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그러게.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만나야 아쉽다.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네. 칸막이 키고 제 만나야 될까 봐요. 얘기는 끝났어요. 네네. 진짜. 관장님이 들고 계신 게, 소장님이 들고 계신 게 그거예요. 이렇게 제가 나도- 여신 작업했던 거, 그 여신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흙느낌 나게 한 건데, 네.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런 여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그렇고, 그런 옛날 정말 그 신석기 시대 그 이미지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과거부터 사실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게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남애리님도 지금 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작은 학교에 대해서 그래도 작은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거니까 뭐 네. 네. 주로 마을 활동을 하면서 요즘 네. 코로나 때문에 들리세요? 들리세요? 끊겨요. 끊겨요. 아, 어떡해. 끊겨요. 네. 마을 활동 하면서까지 들었어요. 아, 네. 음. 들리세요, 이제는? 이건 채팅도 안 되네. 작은 거라서. 채팅이 되긴 되나요? 아까 저 채팅 썼었어요. 저희 거 뒤- 문의도 돼요? 전체로 될 것 같아요. 전체로. 저 아, 아까 전체만. 글 올렸던데 보면 저희 방 사람들만 들어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남혜리님, 네, 지금, 채팅 된다. 되시는구나. 돼요. 아, 된다. 돼요, 들어요. 네. 이거라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오늘 만난 분들과 함께 모두 작은 학교 추진위에 이렇게 들어오시고 모시는 걸로. 자, 1인 1학교 만들기, 막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14분 남았어요. 아, 14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제가 보기엔 남혜리님이 지역활동 하시면서 그래도 작은 학교에 대한 이야기, 문해교육과 공교육 기능을 잃고 있어요. 맞아요. 완전 공교육에 대한 어떤 그 고민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학교 가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제 주변은 진짜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아이들이 아예 학교 안 가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가 막상 학교를 안 가보니까 지금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아이들이 나 거기 가서 하는 거 다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가능한데 왜 학교에 가? 라고 되는 경우들이라서 실제로 안 간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통해나가 비영리단체다 보니까 뭐 공모사업 저도 만약에 해서 하는데, 그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래요. 근데 소외된 사람들 있죠. 장애인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못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노하고 있죠. 왜 공기관에서 더 그런 걸 하게 해줘야지 왜 못하게? 온라인으로 그분들 수업을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지원 사업 받는 게 내가 한마디로 위탁받아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왜 못하게 해? 근데 공공으로 갔다가 혹시나 코로나 터질까 봐 안 된다고. 그래서 내 마음 비우고 그냥 그거 싸우는 에너지 하느니 말자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뭐 해외여행 가고 하셨던 그런 분들도 더 국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더 이용하고, 진짜 공공에서 원래 그 좀 지원해주던 소외된 사람들이 더 소외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 그런 게 지금처럼 지금 작은 학교가 정말 답이 돼서, 그러면 뭐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 뭐 하는 것도 가능하고 가능해지는 게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교 크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 비어 있잖아요. 그 공간들을 안 내놓잖아요. 그 공간에 대한 그 정도 공간이 지역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거기 있는 교사, 선생님들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도 만나고 청소년들도 만나고 한번 지역 사람들 만나면서 진짜 학교라는 어떤 역할, 서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꿈꿔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막 너무 구분하는 것도 너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때에 맞는 교육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요즘 전문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 전문이라는 단어를 놓고 청소년들한테 전문가가 되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하는 애들한테 예술도 안 가르치고 인문학도 안 가르치고 수학만 하면 돼. 근데 걔네들이 한마디로 수학자가 되면 특히 한국은 그게 심한 거죠. 수학자가 되면 어떤 수학자가 되겠어요. 정말 인문적으로 정말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위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공부만 잘하는 그런 수학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전문가가 되려면 더 해야 되는 것이 그냥 자기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그런 그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냥 많이 만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공감하신대요. 그래서 많이 만나는 공감 좋네요. 많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꼭 지원 사업이나 사업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열려있는 공간이 되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어떤 약간 집중된 교육이나 이런 시간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정말 열린 공간이 되고 뭐 예를 들어 예술이라면 배우고 나서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소통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꿈꿔봅니다. 근데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진짜 중요해요. 맞아. 근데 이런 기회가 되니까 남혜리 님도 알게 되고 네. 유순종 관장님도 뵙게 되고 다음에 보면 되게 어색하게 인사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뵙게 돼서 그래서 다들 꿈꾸시는 그런 이렇게 모임하는 거요. 어떻게 되나요? 신지영 선생님? 이게 뭐 내년에 또 하는 건가요? 올해 뭐 또 연결되고 뭐 하는 건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남혜리님은 물어보시면 제 연락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작은 학교 계속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그룹 있거든요. 예, 거기에 한번 같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어떤 루트로든 네네. 만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냥 짧지만 질문이 있어서요. 네네. 너무 질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좋아요. 질문 좋아요. 질문 좀 해줘. 다들 기관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좀 다 같이 하는 고민일 것 같아서 아이들이 이런 작은 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청소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국영수나 이런 중요한 학원은 꼭 가야 되는 학원이지만 이런 예술이나 작은 학교 이런 곳은 잘 가야 된다는 필요성도 잘 모르고 또 그거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공공기관을 거치지 않으면 이곳을 갈 수가 없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조금 커버를 해서 홍보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해서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지금 청소년들이 잘 없으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고민해본 건데, 예를 들어서 저처럼 만약에 작은 학교에 만약에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사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한테 저는 가장 삶을 바꾸는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 선생님이 저렇게 작은 학교를 하는데 잘 먹고 살아.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이들한테는 대기업을 가거나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먹고 사는 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별로 국영수 아닌 것 같은데 좋은 대학 가야지 대기업 가고 그러면 집도 사고 내가 뭔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여행도 가는 것 같아. 라는 게 아이들이 이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른 세상을 사실은 만들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학교를 꿈꾸면서 정말 예술가 선생님이 됐건 그런 분들이랑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저는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얘들아 국영수 말고 국영수도 좋은데 이것도 해봐.
그거는 사실은 애들 말대로 그냥 개뻥되는 거겠죠. 그 선생님이 만약에 작은 학교 하는데 먹고 사는 거 힘들어해.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에서의 어떤 이 아이들이 원래 받아야 될 교육권에 대해서 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돼서 그게 안정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그게 최저임금이라도 보존이 되고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작은 학교에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처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 곳에 오게 하려면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도, 왜냐면 제가 지금 만들잖아요. 아이들 만나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야, 돈 안 내. 너는 돈 좀 덜 내고 오면 어떨 것 같아? 좋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 전 도예를 하고 있으면 도예를 선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몇 번의 체험을 통해서 이거 조금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좀 길게 학교처럼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선택을 해요. 저는 그게 아이들의 자율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인정해주면 그 선생님하고의 관계에서 또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하신 아이들이 그게 쉽게 바뀔까? 쉽게 바뀌진 않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학생들한테 제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 선생님의 삶 괜찮다라고 보여주는 게 저는 정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살아야 돼요, 너. 잘 살아야 돼요. 애들한테 돈이 돼야 돼, 돈이. 또 질문해 주세요. 뭐든 얘기해 드려요. 4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래요? 채팅방에다 여쭤봤는데 그럼 작은 학교 모임 내용도 언제 이렇게 공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작은 학교 그거는 조만간 공유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냐면 네. 제가 지금 스터디 그룹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거 오픈해서 같이 하려고 각자 이제 공부했으니 나눠주자 이런 거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왜냐면 청소년들을 만나려면 우리들이 먼저 좀 공부도 하고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공부한 거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이 책도 그러니까 책 가지고 저희가 스터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유 한번 할 거니까 조만간 네, 자리를 마련해서 그리고 남혜리님은 제가 잘 기억을 해놨다가 꼭 그 내용 나오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어딨지? 좋아요. 이게 그 웹상에선 필요하대요. 말로 전달 잘 안 될 때. 다음에 만들 때는 안 들려요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안 들려요. 속상해요보다 안 들려요. 이걸로. 이거 글씨 말고 색깔로 네. 구분하셔도 돼요. 선생님께서 안 들리면 뭐 노란색 빨간색? 들어주세요. 아, 거긴 이러면서 최고라서. 그런 식으로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색깔로만. 속상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 가리고. 제가 거기까지 창의적이지 못했네요. 역시 신정 선생 예술가. 예술가. 그래도 귀엽네요. 난 맨 처음에 감정 카드 보내신다고 해서 막 이만큼 있는 거 주시는 줄 알고 그거를 어떻게 쓰지? 라고 했는데 이렇게 좋네요. 그러면 저희는 뭐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선생님 저희 40분까지 여기 같이 있어야 돼요. 2분 남았군요. 그러면 제가 뭐 간단하게 저희 통해나 활동하는 거 소개해드리면 브이로그예요, 저희 브이로그? 브이로그?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발달장애인만 하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실제 제가 만나는 인원의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한 10%밖에 안 돼요. 근데 발달장애인 친구들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 분들은 자기들이 자기 얘기를 거의 못하고 다녀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뭐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하면서 뭔가 요청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하지만 발달장애인 가족들이랑 사실 그 친구들은 그런 게 어려우니까 제가 그 얘기를 워낙에 많이 해서
제가 발달장애 친구들만 만난다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발달장애인만 안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일부러. 왜냐면 제가 장애인들만 만나면 이 친구들을 중간에서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그 친구들만 보면 이렇게 시선이 한 곳에 꽂히게 되면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서울에도 수업이 있거나 뭐 다른 것들이 있으면 만나러 가기도 하고 제가 제 작업을 하는 것들도 있지만 좀 다양한 사람들 만나려고 하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악하는 선생님들이랑 이번에 도자기랑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자기 악기가 있는 거예요. 저 처음 알았어요. 훈이라는 도자기 악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훈? 저는 도자기 한 지 20년 넘었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훈이라는 악기를 만들고 그걸 연주하는 건 국악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통합예술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어머 이제 50초 남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해나 활동으로 또 뵐게요. 네, 이거 나가면 되는 건가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고예요. 고생 많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봬요. 선생님 나가셔도 돼요.